얘기지.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 제일 마지막인데 여기도 어렵다는 게 산화는 그게 어렵지 않아. 금속이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금속은 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풀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얘기 잠깐 해볼게. 우리 보통 산화라고 하면 산화라는 말 뜻이 뭐냐면 산소와 화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란 말이 첫 번째는 우리 뭐라 하냐면 얘를 산소 얻음 이렇게 하지. 산소를 얻는 반응. 근데 산소를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산소를 얻어서 AO가 이렇게 되잖아. 이런 과정에서 요 A는 이온이 아닌데 AO가 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결과적으로 A가 AO 산소를 얻는 과정에서 전자를 잃는 거지. 산소 얻음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이 전자 잃음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일단 내가 좀 정리 좀 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너네가 거기 196페이지에 적는데 어쨌든 여기 왔다 갔다 좀 할 거야. 여기는 좀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수소 이름하고도 같아. 수소 이름 뭐냐면 이런 식인데 BH라는 놈이 B가 되고 H가 이렇게 됐다고 치자. 수소 잃었어. 그러면 얘가 어떤 식이냐면 BH는 BH 플러스 B 마이너스인데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건 이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금 쓸 때 이렇게 쓴 게 아니야. BH가 B 플러스 아니 B 마이너스 H 플러스 이렇게 쓴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산염기야. 산염기는 대표적으로 산화환원이 아닌 반응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H가 B로 되면 요 과정에서 B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통틀어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산화수라는 거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온의 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론 정의는 이건 아니고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식이냐면 B-가 B가 되거나 아니면 A가 A2 플러스가 되는 이런 반응이 이렇게 있으면 산화수는 요게 산화수인데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마찬가지로 산화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즉 마이너스에서 0이 되거나 0에서 플러스가 되면 전부 다 산화수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한 걸 전부 다 산화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얘가 가장 중요하겠지. 얘랑.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너네가 이제 먼저 적고 시작할 거는 지금 196페이지 아래쪽에다 이걸 먼저 적고 시작해. 물론 거기 있는 말 중에 뭐 중요한 말이 많아. 동시성이라고 해서 항상 같이 일어나. 산화환원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산화된 게 있으면 반드시 환원된 게 있어. 그래서 산화되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산화제, 환원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일단 먼저 이것부터 얘기해야 돼. 보통 거기 지금 196페이지 나온 것처럼 산소를 이용해서 쓸 때도 많고 197페이지 있는 것처럼 전자를 쓸 때도 많은데 이게 항상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이 있단 말이야. 이런 반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산소를 잃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전자를 잃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산화수라는 걸 계산하는데 좀 이따 설명 다시. 얘를 보면 얘가 요게 마이너스 2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요게 마이너스 2가 6개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 12개면 플러스 12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플러스 4에서 0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감소한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가면 얘가 0이 되거든. 그럼 얘는 산화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196, 197페이지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 요 내용을 잠깐 보고 가고 198페이지는 이따가 할 거야. 그거는 금속 얘기 나중에 하는 게 좋고 오히려 넘어가서 204페이지를 가봐. 산화수 얘기를 좀 더 하자. 204페이지 가봐. 순서 약간 바꿔가야 돼. 204페이지에 가면 산화수라는 게 나와. 산화수. 원래 정의를 가봐. 정의가 뭐냐면 산화수는 전기 음성도가 큰 놈. 큰 놈이 전자, 공유전자를 모두 가질 때, 모두 소유했을 때를 나타내는 거야. 물론 산화수를 만약에 내가 이온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거 없어. 이온의 차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는 이제 공유결합이 문제인 거지. 즉 다시 얘기해, 내가 만약에 이온 결합을 쓰면 MgCl2 이거 이온 결합이거든. 이런 경우는 그냥 고민 안 하고 Mg2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게 산화수야. 고민 없지, 그지? 문제는 공유결합이 문제야. 공유결합할 때는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 음성도하고 그 다음에 결합선하고 요거를 다 고려해야 돼. 일단 전기음성 잠깐 보면 너네 앞에 전기음성 얘기했었어. 뭐라 했냐면 전기음성도는 일단 F가 제일 크고 O, N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 그래서 0.5씩 2주기에선 차이가 나 이런 게 있었지. 그치? 우리가 다 외우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F, O, N, H, 금속 요 정도는 알고 있다. 물론 얘가 4.0, 3.5, 3.0, 2.1 이런 식이지. 자, 이걸 내가 이제 결합선을 같이 한번 보면 H2O를 이렇게 놓고 보면 CO2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얘가 가져가니까.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결론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는 이중결합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중결합이니까 다 가져가면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결론은 얘가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산화수라는 걸 할 때 법칙처럼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있어. 항상 정해져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전하량의 총합은 0이야. 항상. 그게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 음성도가 크면 마이너스야. 이것도 항상. 이거는 변치 않는 거야. 물론 이제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KMnO4 이걸 그림을 그릴 거야. 뭘 할 거야.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산화수 결정 규칙이라는 걸 줘. 규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편의상 이렇게 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보통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보통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리고 보통 1쪽 같은 경우에 보통 1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2쪽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리고 전하량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화합물 전체를 놓고 봐서는 0이고 호돈소 물질 예를 들어 뭐 Cl2 이런 것도 전체는 0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편의상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렇게 가야지. 그지? 그래야지 플러스 7에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2가 4개 전체가 0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란 얘기야. 근데 이게 법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NaH라든지 아니면 H2O2라든지
아니면 NOF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만약에 보자. 이런 경우를 보면 NaH는 Na 플러스 1, 얘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중요한 건 전체가 0이 나와야 돼. 근데 전기음수가 큰 게 마이너스 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내가 할 때 얘를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그려보면 HOOH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인 거야. 산소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얘가 어떻게 하냐? N이 삼중결합이면 여기에 O랑 F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N은 플러스 3 이렇게 가야지.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H가 아니 H2O가 아닌 OF2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 그럼 OF2도 어떻게 생겼냐면 F가 있으면 O가 있으면 다시 여기에 F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아니 산소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수소도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당연하겠지, 그죠? 근데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지만 산화수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204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얘기. 204페이지까지 한번 정리해. 요거까지 정리해 봐, 빨리. 뭐 엄청 어렵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는. 금속이 어려워, 금속이. 여긴 수능에서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됐죠? 이거 모든 걸 다 그려서 표시할 수는 없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공유결합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게 좋은데.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다시 그러면 205페이지 얘기를 좀 더 하자.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더 하면 산화는 이런 걸 산화인데 산화는 항상 동시에이기 때문에 산화제, 환원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한다고. 산화가 됐다 하면 얘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환원시킴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놈이 환원제지. 환원시키는 걸 환원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요 말만 하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밑에 조금 더 바꿔주면 이산화황이 상대적색이라 써 있는 걸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 봐봐. SO2가 있는데 얘가 H2SO와 반응을 할 때는 얘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SO2가 H2O하고 Cl2하고 반응할 때는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요거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여기서 보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 2면 얘가 플러스 4가 되고, 마찬가지 얘가 플러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0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산화가 되는 거고,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서 얘가 환원이 된 거지. 그죠? 밑에 거 다시 한번 보면 얘가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0이었는데 얘가 플러스 6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됐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산화된 건 누구냐면 산화된 거는 0에서 이렇게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이 되면 얘가 산화가 된 거고, 환원된 건 뭐냐? 환원된 건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환원이 된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 위에 거는 SO2가 환원되고 얘가 산화제야. 근데 아래 거는 SO2가 산화되고 얘가 환원제야. 그럼 이제 위에 아래를 한번 섞어보면 얘는 환원되기가 쉬운 거고 여기서는 얘는 산화되기가 쉬운 거지. 그럼 내가 환원되는 것만 만약에 놓고 보면 환원이 되기 쉽다라는 게 산화제가 되기 쉽다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산화력이 크다라고 그래. 그 위에 걸 보면 SO2가 H2S보다 환원되기 쉬운 거야. 근데 아래 걸 보면 Cl2가 오히려 얘보다 환원되기가 쉬운 거지. 그럼 아래 거까지 연결시키면 Cl2가 가장 산화력이 크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정리야. 여기까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하나하나 나올 수 있는. 뭐냐면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산화수 계산을 하고 산화환원 반응을 했을 때 산화되면 환원제, 환원되면 산화제. 산화가 잘 되면 환원력이 큰 거야. 환원이 잘 되면 산화력이 큰 거고. 뭐 이 정도까지. 됐죠? 어렵지 않지? 이제부터 어려운 게 나와. 이제부터 어려운 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쉬운 거.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반응식이 있어. 산화환원 반응식. 요걸 이제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하나만 내가 딱 해볼게. 어떻게 하는 건지만 보여주고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먼저 할 일은 거기 있는 식을 내가 써볼게. 어떻게 식을 써보면 C2O4가 있어. C2O4 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MnO4-랑 H+가 반응을 해서 CO2가 되고 Mn2+가 되고 H2O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개수를 맞추는 거야, 개수를. 선생님, 개수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맞추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식만 딱 써놓고 나머지 안 쓸 때도 있어. 그러면 개수가, 원소 개수가 그냥은 안 맞춰질 때가 있거든. 이거 어떻게 맞추냐면 이렇게 맞추는 거야. 첫 번째는 산화수를 계산해. 두 번째는 전자수를 일정하게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잃은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는 항상 같아야 돼. 잃고 얻은 건 같아야지. 마지막에는 원자수를 일정하게. 마지막에 원자수 일정. 이런 순서대로 맞춰가는 거야. 자, 해볼게 내가.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전체가 -2면 -2짜리 4개니까 -8. 플러스 6을 만들려면 플러스 3 2개. 얘는 전체가 -2니까 -2짜리 4개면 얘가 플러스 7. 여기 -2짜리 2개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됐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3이 플러스 4가 되면 산화된 거야. 전자 잃었지. 전자를 근데 조심할 거 봐봐. 전자를 하나의 전자를 잃었어. 요거만 보면. 그지? 근데 여기 지금 가수가 2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서 봐야 돼. 가수가 2가 있으니까. 무조건 어쨌든 여기 개수는 처음에 2로 출발. 여기 1이고. 근데 나머지는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얘는 전자를 5개를 얻었어. 그러면 전자 숫자를 같게 만들려면 최소 공배수로 맞추자. 10개로 맞출 거야. 10개로 맞추다 보니 여기는 곱하기 2만 해도 10개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2개에다 다시 곱하기 5를 해야지 10개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5면 여기가 10이 돼야 돼. 그래 10개가 나오겠지. 나머지는 이동안 그 전자수 다 끝났으니까 원자수만 맞춰주면 원자수는 여기 지금 산소를 맞춰보면 산소가 이렇게 하면 20개, 28개가 나올 거야. 20개지, 그지? 그러면
산소 20개니까 여기는 8개가 더 필요하겠다. 그럼 수소는 여기가 16개인데 여기 수소가 하나밖에 없잖아. 16개로 맞춰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거기 지금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맞추는 거야. 거기 맞출 때 그렇게 맞춰지면 제일 마지막 게 딱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지? 자, 이럴 때 우리 봐봐. 이럴 때 내가 뭐라고 하는지 봐봐. 이럴 때 이동한 총 전자수는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이동한 총 전자수는 잃은 전자수나 얻은 전자수는 어차피 똑같거든? 그럼 잃은 전자수 얼마냐면 요만큼이고 얻은 것도 요만큼이잖아. 그지? 결국 얘는 10몰인 거야. 너네가 조심할 게 뭐냐면 잃은 게 10몰이면 얻은 게 10몰이거든? 그러면 이동한 건 20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내가 만약에 1,000원을 얘한테 줬어. 그럼 얘가 1,000원을 받았어. 난 1,000원 주고 얘가 1,000원 받으면 우리 둘 사이에는 2,000원이 왔다 갔다 한 거냐?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애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말이 나와. MnO4-1몰당 이동한 전자수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얘의 앞에 있는 개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총 전자수를 주어진 거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요거 1몰당 이동한 전자수는 5몰이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 만약에 내가 물어볼 때 CO2 1몰당 이동한 전자수는 얼마냐? 라고 하면 10몰을 10으로 나누니까 1몰이 되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해당하는 거에 개수. 자, 요걸 한번 적어보고 너네가 할 일은 일단 먼저 207페이지에 보면 근데 거기 오타가 있더라. 오타 좀 고쳐볼게. 207페이지의 두 번째 거에 보면 두 번째 거에 뒤에 생성물 쪽에 CO3 플러스야. 이거 플러스가 빠졌다고. 이 코발트야 이거 코발트. 너네 이거 CO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코발트. 그 다음 하나만 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아차 오타 또 있다. 요거 말고 여기다 플러스 맨 마지막 CO 요거랑 그 다음에 F의 H2O랑 요 뒤에다가 E의 MnO4 이렇게 써놔. 요게 빠졌더라고. 요게 빠졌어.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맨 위에 3번에 N2O가 아니라 NO2야. 됐죠? 그렇게 거기까지 해서 지금 너네가 맞춰볼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맞춰봐. 자, 정리하고 맞춰보세요. 페이지에 보면 얘가 마이너스 2면 얘가 플러스 4,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2, 얘는 0, 플러스 4에서 0으로 갔으니까 얘는 전자를 얻었어. 4개를 얻었지. 그지? 전자를 얻으면 플러스가 환원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2에서 0이 됐으니까 얘는 전자를 2개를 잃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면 4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죠? 곱하기 1을 하면 여기 앞에 2가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들어가고 여기도 1이 들어가. 아직 마지막 해야 되겠구나. 얘는 얼마냐면 3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여기에 1과 2가 더해졌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요거 맞추면 요것도 2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맞겠지. 그죠? 네, 그렇게 맞추면 되고. 자, 결국 이렇게 들어가면 SO2 1몰당 이동한 자수 얼마냐? 그럼 전체 이동한 자수가 4몰이거든? 그럼 SO2 앞에 걔 1이니까 어차피 얘는 그냥 4몰이 답이고. 그 다음 S1몰은 S가 앞에 개수가 4니까 3분의 4몰이 답인 거야. 1몰에 이런 3분의 4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거 해볼게. 밑에 건 얘가 이렇게 가면 산화수 증가 산화. 전자 하나 잃었어요. 여기가 플러스 7에서 이렇게 가면 얘가 플러스 4가 되지. 그지?
전자 3개를 얻었지. 그지? 여기는 전자 3개를 얻어서 플러스 7에 4가 된 거야. 최소 공배수는 여기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1, 1, 3,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나머지를 맞추면 산소가 여기가 8개, 4개니까 여기가 2개에서 이렇게 가면 4개가 나오겠다. 그지? 수소는 4개니까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되겠네. 그지? 이동한 총 전자수는 어차피 여기는 3몰로 끝났어. 근데 MnO4 1몰당 MnO4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3몰이고 H2 앞에 개수가 2니까 2분의 3몰이지. 됐죠? 넘어갑니다.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지. 이거 오타야, 이게. 그 다음에도 여기도 이쪽에서 써볼게. 다시 해보면 이번에 여기가 플러스 5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4고 0이거든. 그럼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가 되면 전자를 하나를 얻었지. 그지? 그다음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에서 0이 되면 전자를 2개를 잃었지. 그죠? 최소 공배수는 곱하기 2가 하면 되겠다. 곱하기 2를 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지. 그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가 곱하기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1이 되면 되겠지. 그죠? 근데 문제 이렇게 했을 때 H의 개수와 O의 개수를 보면 O의 개수가 여기에 6개, 여기 6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2개 빼고 나면 여기에 4개 들어가야지. 그럼 O가 H가 8개니까 여기에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2개. 뭐 숫자가 안 맞아? NO2가 2개. 산소 숫자를 잘못했구나 내가. 6개 여기 4개니까 어쩐지 이상하잖아. 숫자 잘못했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 물어보는 거 뭐냐면 전체 이동한 전자수는 2몰. 그죠? 그 다음 또 뭐야? 1몰당 HNO2 요거 1몰당 그럼 얼마? 1몰. 왜냐면 요거 나누기 2니까 그지? 그 다음에 S 1몰당 그럼 S 앞에 개수가 1이니까 2몰.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이 밑에 것도 해볼게. 얘가 이렇게 가면 전자를 2개를 얻었습니다. 전자 2개를 잃었지, 그지? 전자 2개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여기 2가 있고 어쨌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7개니까 여기는 플러스 6. 플러스 3이 됐지, 그지? 그럼 얘는 전자를 3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근데 조심할 거는 여기 가수가 있으면 일단은 2를 쓰고 가는 게 좋아.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먼저 되겠지. 그럼 이동한 침자수가 얼마냐면 6몰로 맞춘 거거든? 그럼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그러면 산소가 7개니까 여기다 7로 넣고 수소는 14개니까 여기다가 14로 넣으면 되겠지. 됐죠? 이동한 충전자수가 얼마냐면 6몰이 되는 거야. 1몰당은 이제 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 1몰당 그러면 그냥 6몰. 개수가 1이니까, 그지? 근데 SN4 플러스로 했지. SN4 플러스 1몰당 그러면 6몰을 3으로 나눠야 되니까 2몰이지, 2몰. 됐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금속으로 갈 수 있을 거야. (198페이지) 봐봐. 이 금속이라는 파트가 되게 단순한데 여기가 지금 단순한데 문제 풀 때 되게 어렵거든. 요 내용은 되게 쉬운 내용만 써놨고,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먼저 보면 거기 우리 금속을 보면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걸 알아야지, 그지? 근데 금속을 내가 쓸 때 예를 들어 금속을 철 이렇게 쓸 수 있고 철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금속을 이렇게 쓰거나 금속을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속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거나 양이온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자 상태나 음이온 상태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만약에 반응성이 크다, 그럼 반응성이 크면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야. 반응성이 큰 거거든. 그 순서를 우리가 정리한 게 이온화 경향이라는 거야. 이온화 경향. 요 순서를 정리해서 이온화가 되는 경향을 정리하면
이온화되는 경향은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뭐 이런 식이 있지. 이건 이제 뭐 순서를 외워두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거 외워서 수능 문제 푸는 건 아니거든. 다시 칼카 나 요런 놈들은 여기까지는 보통 찬물하고도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애들. 찬물에 너무 폭발하는 애들. 그 다음에 한 요 정도까지는 찬물하고는 반응을 잘 안 하지만 더운 물이나 수증기랑은 반응하는 애들. 여기 수소 끼고 요 앞에 있는 놈들은 산하고 반응하는 놈들. 반면에 이 뒤에 있는 놈들은 산하고 반응을 잘 안 하는 놈들이야. 거기 지금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연과 황산구리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로 아연을 황산구리랑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ZnSO4가 되고 Cu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연의 반응성이 구리보다 크기 때문에 아연이 이온되고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 아연이 아니라 은을 CuSO4에 이렇게 넣었다면 이건 반응이 안 일어나겠지, 그지? 왜냐면 은의 반응성은 구리보다도 작기 때문에 은은 그냥 금속으로 존재하고 CO2 플러스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면 이온, 반응성이 작으면 원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그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거야. 구리랑 은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그럼 너네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내가 거기다 써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봐. 200페이지 가봐. 200페이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A를 B하고 C에 넣었을 때 이런 식인 거야. 만약에 보면 여기에 B 이온이 있고 C 이온이 있는데 여기다 내가 A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근데 반응성이 B가 제일 크고 AC의 반응성이 이렇게 있다.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갈수록 이온되기가 쉽고 이렇게 갈수록 석출되기가 쉽고 이런 식인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B는 원래 이온으로 있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이온 이런 뜻인 거야. 반면에 A가 들어와서 C 이온이 있는데 A가 더 반응성이 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지. A가 C 이온을 밀어내고 A가 이온되고 C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 지금 그런 말을 쓴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 케이스 2에 보면 케이스 2에 반응성이 만약에 이렇다면 C가 제일 크고 A, B라면 이렇게 되면 그 요번에 A가 들어왔는데 C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요번엔 C가 계속 이온. 그지? 그리고 이제 A가 B를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요번에는 A가 B 이온을 밀어내서 A 이온이 되고 B가 되는 반응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케이스 2. 그죠? 케이스 3은 뭐냐? 케이스 3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B, C가 이런 순서야. 반응성이 이런 순서야. 그럼 요번에는 A가 B, C를 다 밀어낼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는 C가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얘가 먼저 석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의 순서가 C부터야. 오히려. 반응성이 크다고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C 이온이 먼저 A랑 반응을 해서 A가 이온이 되고 C가 석출. 그리고 다시 A가 또 B 이온과도 다시 충분하니까 A가 충분하다고 썼으니까 A가 이온되고 B가 석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크면 이온, 작으면 석출이거든. 큰 게 이온이면 계속 이온. 작은 게 이온이었으면 먼저 석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순서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 그 옆에도 케이스 4도 마찬가지니까 더 설명할 얘기는 없겠지. 그죠? 그런 걸 좀 기억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금속이 접촉한, 오른쪽에 있는 두 금속이 접촉한 경우가 있어. 그지? 그걸 한번 보자. 그거 뭐냐면, 만약에 비커에 이렇게 있는데, 비커에 A와 B를 하는데 A와 B가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어. 이 접촉이라는 건 뭐냐면, 접촉 혹은 연결 이란 말은 전자 이동이 가능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C 이온을 넣었는데 반응성이 A, B, C래. 자, 여기다가 C 이온을 넣었는데 반응성의 크기 순서가 얘가 A, B, C래. 그럼 C랑 먼저 반응하는 게 누구냐면 A가 먼저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A가 C 이온과 반응해서 A 이온이 되고 C가 석출되는 거야. C가 들어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B는 A가 모두 반응한 다음에 후 반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A가 반응하면 B한테 전자를 주거든. 그러니까 B는 전자를 잃지를 못해. 전자가 이동하니까. 이럴 때는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어야 돼. 딱 이런 상황을 가지고 밑에 있는 것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너 잠깐 계산해봐. 잠깐 빔 좀 킬 동안 잠깐 계산해봐.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봐. 밑에 있는 거 한번 계산해봐. 그 문제를 잠깐 계산해봐. 그런 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거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앞에 와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들어있는데 C-이온을 넣었어. 근데 C-이온을 넣었는데 V-밀리 넣고 V-밀리 넣고 V-밀리 넣었대. 자, 이럴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는 C-이온을 V-밀리를 넣었으면 이게 결국은 뭐랑 비례하면 전하량의 총합과 비례하는 거야. 얘랑 비례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는 V밀리를 넣음에 따라서 전하량의 총합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하량을 보면 여기가 만약에 전하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하량은 처음에 없을 때 0에서 가가 되면 V밀리를 첨가했고 V밀리 V니까 여기가 만약에 Q면 여긴 2Q고 여기는 3Q고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당연하겠지. 밖에서 전하량이 들어온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모두 산화된 후 B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반응성을 따지면 A가 B보다 크거든? 그럼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A가 모두 이온된 다음에 B가 이온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A와 B 이온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B 이온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B 이온이 얼마 증가? B3 플러스가 6A하고 11 됐으니까 얘가 5N개가 증가했거든? 그럼 여기서 증가한 전하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15가 증가한 거야. 플러스 3짜리가 5N개가 증가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하량은 플러스 15가 되는 거야. 여기의 전하량은 플러스 30인 거고 여기는 플러스 45인 거야. 가에서 나를 갈 때 15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서 식을 세운다. 식을 세우는데 이온수의 식을 세우고
전하량의 식을 세우면 답이 나와. 자, 이온수식은 어떻게 세우냐? 여기 지금 A가 A만큼 있고 B가 B만큼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가에서 세운 거야. 가에서 세운 거야. 마찬가지 전하량의 식을 세우면 가의 전하량이 플러스 15라 그랬어. 그러면 2A 플러스 3B를 한 값이 15가 나오는 거야. A만큼이 플러스 2. 자, 전하량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A만큼의 플러스 2, B만큼의 플러스 3을 곱하면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을 합치면 플러스 15가 나온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계산해 봤을 때 얘가 지금 2A 플러스 2B가 12가 나오니까 아래 것을 빼면 B가 3이 나오면 A도 3이 나오네. 그죠? 다시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가 3n이면 얘가 3n이면 A는 3n에서 끝났고 B는 8n인 거야. B만 5n 증가한다. 그 마지막은 A는 3n에서 그냥 끝난 거야. 근데 B는 8n하고 알파만큼 더해지고 C는 베타만큼 더해지는 거야. 알파 베타 또 구할 수 있어야 돼. 뭐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아. 만약에 저 알파 베타를 또 구하고 싶으면 또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온 숫자가 얼만큼 증가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증가하는 거거든. 그잖아. 근데 이온 숫자가 이거 얼마야 이게? 13이 증가했네. 그 다음에 알파의 전하량이 얼마냐면 3알파고 베타의 전하량은 그냥 베타야. 플러스 1이니까. 두 개를 합친 전하량의 총합이 플러스 15만큼 또 증가했겠지. 그럼 알파가 1이네. 베타가 12고. 여기는 지금 아까 앞에 한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어렵지. 왜냐면 이걸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다시 연습해야 돼. 오늘 하고 문제를 풀어갖고 오면 다음 시간에 풀어주면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 지금 할 게 많아. 그래서 아직 여기서 끝날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해다 보면 금속 반응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요거 너네 다시 정리해놔.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라는 얘기냐면 두 가지가 있어. 여기에다가 요렇게 넣는 게 있어. 반면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쏟는 게 있어. 이 두 가지거든. 지금 밑에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뭐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용액이 이렇게 있는데 용액에다가 금속을 넣는 거야. 뭐 대표적인 반응식을 내가 쓴다면 이런 식이 되겠지? ANO3에다가 B를 넣었다 뭐 이런 식이겠지. 그럼 이 경우는 ANO3라는 용액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금속이 들어온 거야. 이 경우는 뭐가 항상 일정하냐면 이 경우는 일단 확인할 게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해. 일정해. 그런데 뭐가 바뀔 수 있냐면 이온수가 바뀔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이온수가 바뀌는데 이온수가 증가하면 반드시 이온의 차수가 감소하는 거야. 이거 또 다시 설명. 오늘 설명을 다 하지만 문제는 너네가 좀 풀어보고 다시 다 해줘야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온수가 증가하면 이온의 차수는 감소한다. 이 말은 전하량의 총합이라는 게 이게 이온수하고 이온의 차수의 곱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렇게 봐봐. 플러스 2가짜리가 3n개가 있었는데 플러스 3가짜리로 바뀌면 2n개로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거랑 얘를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반면에 아래 거는 어떻게 푸냐? 아래 거는 이건 반대로 이런 식이야. 금속이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첨가하는 이런 식인 거지,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얘를 V밀이 넣냐 2V밀이 넣냐 이거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하량의 총합이 증가할 수가 있어. 보통 이제 증가하는 문제를 내지.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냐면 첨가한 부피에 비례해서 증가. 좀 아까도 그런 식인 거야. V밀이 넣었을 때가 Q면 2V밀이 넣으면 2Q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찾으면 돼.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식을 둘로 세워서 전하량식과 이온수식을 세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미지수가 많아. 문제. 식을 두 개로 세운다면 미지수가 2개 이상 된다는 얘기지. 그게 문제 풀이. 3개가 나올 때도 있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풀 때도 있어. 어쨌든 문제는 크게 2가지 스타일이다. 첫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용액에다가 금속을 넣는 형태.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금속에다 용액을 넣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완전 명심해야 돼. 이거는 결국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풀어봐야지 알겠지 그건 또. 그래서 저런 걸 조금만 더 연습을 한번 하고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본 다음에 합시다. 내가 지금 막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뭐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요걸 한번 볼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202페이지. 요거는 이제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 뭐 간단한 정리를 내가 해본 건데, 요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애들이 답이 틀려. 정답률이 확 틀리는데, 봐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요 A 이온에다가 B를 넣었어. 그랬더니 이온수가 2N에서 3N이 됐다고 하자. 우리 항상 기억할 말이 있는데, 내가 A 플러스라고 하잖아. 그럼 요 값은 플러스 1 아니면 플러스 2 아니면 플러스 3만 존재해. 나머지 존재하지 않아. 분수도 없어.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가 아이고, 아우 먼지. 2n에서 3n으로 증가했단 말이야, 그지? 차수는 2 플러스가 아니라 3 플러스에서 2 플러스로 줄어야 돼. 그지? 그래야지만 여기가 3 플러스 곱하기 2n, 2 플러스 곱하기 3n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이온에다가 B금속을 넣었어. 그랬더니 2n에서 3n이 됐어. 이런 말이거든. 그 말은 처음에 A이온이 있었는데 얘가 2n이었는데 B이온이 됐는데 B이온이 되면서 3n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이게 똑같은 문제거든. 근데 이거는 정답률이 꽤 또 많이 떨어져. 이건 말뜻이 뭐냐면 3n을 넣었어. 근데 n만 증가했어.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3n을 넣었는데 n만 증가했다는 얘기는 2n은 감소했어. 이 말이잖아. 똑같은 말인 거야. 근데 애들이 이 문제를 8n은 뭐고 9n은 뭐지 이렇게 푼단 말이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지? 8n, 9n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식을 내가 쓸 때 다시 이 말이 무슨 얘기야? A를 넣고 B가 이온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A, B를 이렇게 쓰면 뭐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뭐 위에 거 같이 쓰면 위에 거 같이 쓰면 이렇게 쓸게 그냥. 그럼 A 이온이 있고 여기다가 B를 넣었는데 A가 되고 B 이온이 되었어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처음에 모르는데 얘를 내가 3n을 넣어서 얘가 3n이 증가했잖아. 그지? 3n이 증가했는데 실제로 얘네 둘의 차이는 n개 차이밖에 안 났어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얼마 감소해야 돼? 2n이 감소했어 이런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거든. 됐죠? 똑같은 말인데 똑같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온수 변화는 그래서 이렇게 본다. 항상 그래서 이온수가 증가하면 차수는 감소한다. 이것도 지금 여기를 잘 보면 봐봐. 만약에 이온수가 감소했다고 치자. 이온수가 감소했다고 치자. 그러면 차수가 증가하는 거야. 이온수가 증가하면 차수 감소하는 거. 지금 뭐 증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증가로 계속 갈까? 다시 이온수 증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온수가 증가했다고 하자. 증가하는 경우는 차수가 감소하는 거지. 차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 가는 경우랑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 가는 경우랑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 가는 경우는 2n에서 3n으로 증가하는 거야.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로 가면 얘는 n에서 2n으로 늘어나는 거지. 숫자 변화량을 보면.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n에서 3n으로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냐를 보면 이온수 증가했을 때 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당연한 얘기로 이 경우가 가장 크게 변하겠네. 그죠? 됐지?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어 사실은.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문제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203페이지 가봐. 203페이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게 마지막 얘기가 될 거야. 자, 203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A가 있고 A 금속에 반응시켜서 A에다가 B이온을 넣고 다시 또 B이온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밑에 그림에 보면 밑에 그림이 나와 있구나. 밑에 그림에 요게 나와 있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지? 이 그림인데 A가 먼저 반응한 걸 보니까 반응성을 보면 A의 반응성이 C보다 크고 B가 제일 반응성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B가 들어와서 B가 석출되잖아. 그리고 A가 먼저 반응했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A가 먼저 반응했다는 얘기는 A가 먼저 이온된 거야. A가 반응성이 제일 크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넣었을 때 B 이온을 넣었을 때 이온수가 증가했어. 이온수가 이렇게 해서 전체 양이온수가 6n으로 증가했지. 원래 A만 있을 때는 이온이 없었기 때문에 이온수가 6n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은 A가 이온돼서 A 이온이 된 게 요게 6n이 증가했다 이런 말이지. 그럼 얘는 얼마가 들어왔냐면 얘는 3n이 들어온 거야. 결론은 B는 10ml당 3n이 있는 게 바로 B 이온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럼 다시 밑에 걸 보면 밑에 거는 10ml를 더 넣었으니까 얘가 얼마가 들어왔냐면 3n이 들어온 거야. 그럼 플러스 2가 3n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3 플러스는 얼마 생기냐면 2n이 더 생기겠지. 그지? 결론은 뭐야? 결론은 6n은 얘는 A 플러스가 6n이면 8n은 뭐냐면 A 플러스 6n에다가 더하기 C3 플러스 2n이 더해진 거지. 그리고 전하량은 똑같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보면 얘 전하량도 플러스 6이면 얘 전하량도 플러스 6이잖아. 그지? 어차피 넣어주는 얘가 플러스 6씩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뜻인 거야. 이런 뜻을 알아두라고.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알았지? 뭐라 그랬지 내가? 첨가한 용액의 부피에 따라서 전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했지. 그치? 그러니까 전하량이 얼만큼 증가하냐면 플러스 6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근데 이 플러스 6의 전하량이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니까 6n이 증가하지만 C 같은 경우는 3 플러스니까 2n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뭔지 알겠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너네가
시간이 없다. 오타 하나만 고쳐줄게. 오타 하나만. 뒤에 문제 215까지 풀어보는데 아마 못 풀 수도 있을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듣고 다 풀면 진짜 대박이지. 말이 안 되거든. 어쨌든 215까지 풀어보는데 215페이지에 22번 문제에 보면 거기 나 그림에 C가 2 플러스야. C가 2 플러스야. 플러스 1이 아니라. 이건 잘못 본 문제 못 풀거든. 그거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그거만 확인해서 풀어갖고 오면 내가 다음 주에 중화 반응하고 이걸 다 풀어주면서 정리하는데 아마 한 1시간 반에 2시간 걸릴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반응열까지 해주면 다음 주에 끝나겠지. 됐죠? 여기까지만 합시다.